안녕하십니까 제주반도체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 킹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주반도체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 전날에 제주반도체가 얼마가 깨졌나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27,000원 구간에서의 지지가 좀 이탈되면서 마이너스 8%로 마감을 했고, 시간에선 3.6% 정도 오른 채로 종가가 좀 마감됐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투자 경고 딱지를 달고 있다 보니까 세력이 핸들링을 하는 구간으로 좀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만약에 꼭지에서 샀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내가 아래에서 잡았다라고 하면 어디서 매도해야,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좀 더 끌고 가서 더 올라간 상황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그게 맞는 건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 이게 8배에서 10배 정도 올라간 주식이라는 걸 감안하고 우리가 지금 이 8%의 하락을 좀 직면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8배, 저점 대비하면 8배 정도 올랐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급등주가 8배에서 10배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은 끝났다라는 얘기가 좀 많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최근에 요 상승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던 만큼, 오버슈팅이 나왔던 만큼 크게 그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맥시멈으로 봐야 될 구간이 21선의 지지 여부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21선 부근에서의 반등은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렇게 외봉으로 빠지는 종목은 잘 없거든요. 이렇게 심하게 무너져서 흘러내리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이게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8,900억 정도 하는 시가총액인 종목인데,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구간에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럴 확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제주반도체가 꺾여서 끝난다라고 하면 여기서 쌍봉을 찍고 빠지거나,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박스 치면서 이렇게 서서히 빠지거나 끝난다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를 좀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외봉으로 빠지기엔 세력이 엑시트하기에 물량이, 세력이 올려치면서도 계속적으로 매수를 했을 거기 때문에 물량을 엑시트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보통 대형주들은 그래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쌍봉을 만들면서 빠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게 만약에 쌍봉을 찍고 빠진다라고 해도 이 구간이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여기서 다시 한번 다지고 이렇게 쌍바닥을, 단기적인 쌍바닥을 찍어놓고 올라간다라고 해도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어떤 개입이 자꾸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최근 이틀 동안 13만 주 정도 담았어요. 이전에 60만 주, 90만 주, 130만 주를 담던 외국인이 13만 주를 산 거면 지금 사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죠. 거래원 매물대를 보셔도 JP모간 서울이 오늘 좀 매수를 한 모습인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JP모간이랑 그리고 모건스탠리, 이렇게 얘네 둘이서 계속 짝짝꿍을, 손바닥을 마주쳐 가면서 주가를 견인해서 개인들한테 물량 떠넘기고 자기는 단타 치고 나오고,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연출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날도 샀다가 이 뒤에 50만 주 팔고, 90만 주 샀다가 110만 주 팔고, 이런 식으로 계속 단타를 하면서 90만 주 산 날이 1월 19일이고 이날이고, 이 다음 날에 매도하고 나갔다라고 말씀드렸죠. 80만 주를.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매도했고요. 이날 사서 이 전에 샀던 물량 여기서 정리한 거면 훌륭하게 수익을 실현한 거잖아요. 근데 누가 받아줘요? 개인이 받아서 오히려 더 올려버리는. 어라 이놈 봐라, 추세가 안 무너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60만 주 들어가서 24일날 이날 들어가서 요날 또 팔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계속 외국인의 놀이터가 되고 있다.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수익을 보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지금 기사 내용을 잠시 볼 건데, 인텔이 최근에 두 자릿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AI 칩 경쟁서 밀린다, 이런 내용의 좀 기사가 나왔는데, 미국 반도체 업체 인텔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공개했으나 1분기 전망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4분기에 실적 괜찮았는데 1분기가 지금 전망이 별로 안 좋아서 주가가 내려갔다, 라는 얘기고, 쭉 내려보시면 인텔이 급락을 하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계속 언급드렸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가까이 떨어졌다라는 거고, 엔비디아나 AMD는 또 1% 가까이 좀 하락을 했죠. 이렇게 지금 인텔발로 시작된 어떻게 보면 반도체 단기적인 부진,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반도체 보조금 지원을 삼성보다 인텔에다가 먼저 푼다고 누가 얘기했어요? 바이든이 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이제 또 재선을 노리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활성화에 올인을 했고, 삼성보다 인텔에
먼저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좀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인텔이 아까 보셨다시피 좀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증시 차트에서도 지금 보시다시피 일봉으로 좀 가보시면은 최근 며칠 동안 좀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시죠. 급격하게 올랐는데 이만큼 떨어진 거면 건강한 조정이다 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슈팅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조정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주봉으로도 보시면은 올라갈 때 이게 주봉으로 봐서 그렇지 계속 양봉이 찍히면서 올라가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의 요 구간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하락률이라는 말씀이고요. 만약에 근데 이게 어디가 깨지면 좀 위험해요. 이전 고점이었던 요 자리가 한번 깨지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요 구간에서 추세 하락으로 볼 수 있을지 판단하면서 손절매를 좀 칼같이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죠, 여러분?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 폰을 최초로 출시하면서 갤럭시 S24가 역대급 매출이 나온다, 이런 내용의 기사도 좀 나오고, 애플도 이에 뒤질세라 바로 따라 붙어서 온디바이스 AI 폰 출시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좀 나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당분간 계속 예를 들면 뭐 최소 6개월 이상은 호황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우리가 시나리오를 세워서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예상이라든지 아니면 시나리오를 우리가 올라갈 것만 세우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떨어질 것까지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고, 본인의 기준에서 어떤 구간에서는 내가 수익 실현을 할 거다 아니면은 손절매를 할 거다라는 기준을 세운 채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요 구간에서 우리가 21선의 지지 여부를 관찰하면서 21선을 지켜주는 구간에서 추가 매수나 아니면은 신규 매수를 들어가서 손실이신 분들은 수익을 더 크게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일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연이은 주가 하락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 주식이라는 게 선반영이잖아요, 선반영.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이미 제주 반도체에 반영이 돼서 올랐다라고 얘기하면은 지금의 하락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역사적 신고가가 다시 한번 되고 쭉 빠진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거 왜 빠져? 계속 올라간다며, 좋은 내용의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선반영이 이미 돼서 오른 거니까 빠지는 거예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라는 거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보통 이렇게 급등한 주식이 끝날 때 어떤 패턴을 많이 띄운다라고 말씀드렸죠. 쌍봉을 많이 띄우는데, 이렇게 쌍봉을 만들면서 빠진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이 위에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좋은 내용의 뉴스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 어떤 것을 기준으로 잡고 매매를 해야 돼요? 본인만의 기준을, 본인만의 투자 기준을 잡고 매매하셔야지만이 이런 구간에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가지고 더 싸네, 더 싸네, 오늘은 더 싸졌네 이러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제 또 들어가셨는데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언제까지 더 싸네라고 하면서 5,000원까지 내려왔을 때도 더 싸네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역사적 신고가가 되고 내가 앞으로 주식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기준을 잡고 대응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준에 대해서 잡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요 구간에서 기준을 한번 잡아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구간이에요? 요 구간에서 이게 52주 신고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 구간에서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 6,600원 구간을 뚫어 올리는 흐름을 포착하고 요게 지지가 나오는지를 일단 첫 번째로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52주 신고가가 들어가는 순간 특징주 기사가 나오죠. 52주 신고가를 돌파한 후에도 크게 무너뜨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5일선을 계속적으로 깨지 않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강한 의지를 좀 표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날도 빠지는 척하고 밑꼬리 달고 말아 올리고, 그 다음에 이날 어떻게 됐어요? 지지가 나오는 양봉이 하나 떴죠. 조그만한 양봉이 하나 뜨고 이날부터 다시 한번 대세 상승이 나왔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요런 구간에서는 적어도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 종가 기준으로 한번 매수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몇 시에 좀 보내드렸다고요? 오후 12시 6분에 우리가 손절매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5일선 이탈 시에 문자 손절 대응이라고 제가 좀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12월 4일 월요일에 보시면 이때가 12월 4일 월요일이죠. 그 전에 타점이라고 문자 주신 분께 제가 12월 4일 월요일에 7,280원 이하로 매수하시라고 제가 문자를 좀 보내드렸다라는 얘긴데요. 이날 보시면 어떤 구간이죠, 여러분? 12월 4일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요때가 12월 4일입니다. 이때가 12월 4일이고 이때가 7,280원 구간인데 제가 12시쯤에 문자를 좀 보내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7,280원 이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어떻게 이어졌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상승이 나와줬다.
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문자로 탑점 안내 한번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4674-9671번으로 본인의 평단가, 제주 플러스 본인의 평단가를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평단가에 맞는 추가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아랫 구간에서 사신 분들도 있을 거며, 이렇게 위에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따라붙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따라붙은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간마다 다르게 접근을 해서 비중 조절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능하신 분들은 비중까지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내가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시대에 3분의 1을 들어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비중까지 좀 말씀을 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대응을 하셔서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내가 저점에서 작으신 분들은 어디서 매도하실 수 있을지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을 안내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실시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영상은 좀 찍어 드리지만 실시간으로 우리가 갑자기 급락이 나올 때 수급의 이탈이나 이슈를 체크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나가는 게 가장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까요. 제가 장전 영상은 이렇게 찍어 드리고 있지만 이게 훨씬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이고요. 제주 플러스 자신 본인의 평단가, 그리고 가능하다면 비중까지 이렇게 적어서 010-4674-9671번으로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증시 차트를 우리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오른 만큼 조금 꺾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게 또 함정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함정이 발생하는지를 계속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지수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왜 중요해요?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무슨 말이죠 그게? 우리가 지수가 있고 업종이 있고 그 다음에 종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수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렇게 덮쳐오는데 업종이나 종목이 무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코로나 때 심하게 빠졌을 때 보시면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서킷 브레이크도 걸리고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추세 추종을 해 나가야 된다. 여기 트랩이 발생해서 또다시 한번 하락을 하는지를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요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당연히 코스닥 지수도 우리가 좀 같이 봐야겠죠. 왜냐면 제주 반도체가 속해 있는 게 코스닥이다 보니까요. 코스닥 차트도 같이 한번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좀 어때요? 코스닥이 날카롭게 좀 빠지고 있죠. 코스피에 비해서 날카롭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하락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이렇게 날카롭게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가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은 맞다. 근데 빠지는 각도가 너무 날카롭다 보니까 한번 이런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을 깨고 나서 다시 한번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예측하되 우리가 확신하고 신념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대응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대응을 하면 좀 늦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주가가 예를 들면 이렇게 오른다 라고 하면 이전에 전조 증상이 예를 들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오르는 모습으로 전환된다 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꼭지에서 살 수 있는 확률은 극히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느 구간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냐면 딱 이런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하락 추세를 돌리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전의 고점을 한번 뚫어 올려놓고 나서 이렇게 돌아나가는 곳에서 지지를 받는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내려와서 뚫어 올려놓고 이렇게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이때 사는 게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빠질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페이크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지지를 오히려 확인하고 들어가는 구간이 더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꺾이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꺾이는 이탈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나서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이런 꼭지에서 매도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유명한 주식 격언 중에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라는 얘기가 있죠. 무릎까지 오면 우리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아까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렇게 올라온 걸 확인하고 지지받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게 맞다라는 얘기예요. 매도할 때도 꺾이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래서 아까 제주반도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제주반도체는 지금 어떤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21선의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21선을 깬다 하더라도, 종가상 깬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말아 올리면서 지지가 나와줘야지만이 여기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주가를 횡보시키다가 투자 경고를 해제할 때 한번 특징적인 거래량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차트에서 그렇게 확인을 했죠? 에코프로 같은 차트에서 좀 확인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에서 한 번 더 간 게 이때 MSCI 불발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러고 나서 한번 61선 터치하고 21선을 올라타고 나면서 여기서 수렴이 있은 다음에 한번 21선에서 슈팅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21선에서는 반등이 나왔고, 그런 다음에 흘러내려서 61선에서 이렇게 지지를 받고 윗구간의 매물 소화, 요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를 거친 다음에 우리가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날아갔다, 이렇게 좀 확인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에서의 우리가 대응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저희가 이게 지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움직일 만한 종목들 찾아서 계속적으로 타점 안내를 드리면서 수익을 좀 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실시간 대응방을 통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실시간 대응방 1월 31일 어제 날짜 좀 확인이 되실 건데, 아래 좀 내려보시면 FOMC를 좀 앞두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좀 주가가 변동이 컸다, 하락폭이 좀 컸다라는 얘기고, 내려보시면 제가 장전에 어떤 뉴스를 올려드렸냐면, 한동훈 김포 서울 편입 재가동, 특위위원장의 지상욱, 이런 내용의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김포 서울 편입 관련주로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들이 코아스, 앱코, 코콤, XINC, 누리플랜 이렇게 있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우리가 관련주들 해가지고 1등주, 2등주, 3등주 여러분들 매매법 좀 들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만약에 얘가 빵 어떤 호재가 터지면서 24%까지 오르면서 그 관련주인 얘가 2등주로 딸려 올라오면서 예를 들면 한 14%에서 15% 정도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등주가 한 8%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고 하면, 얘가 상한가에 들어가면 얘가 어디까지 딸려 올라와요? 다시 20%대를 넘기면서 딸려 올라옵니다. 얘는 15%대로 올라와요. 근데 얘가 만약에 1등주가 좀 비리비리해요. 상한가를 가는 둥 마는 둥 잠겼다가 풀렸다가 하면은 얘가 급락이 나옵니다. 20%대에서 막 8%대까지도 빠지고 하죠. 긴 꼬리를 달면서. 엊그제 철강주 같은 경우가 그랬죠. 신스틸이 대장으로 올라갔는데 나머지 철강주들 뭐 하이스틸부터 시작해서 2등주 3등주들이 좀 비리비리 됐어요. 신스틸만 상한가에 잠겼는데, 이 김포 서울 편입 관련주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예전에 한번 빵 뛰고 나서 3개에서 4개 정도의 종목들이 다 단체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했던 점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대장으로 움직였던 건 코아스고, 그럼 우린 당연히 코아스 매매를 해야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동시효과 시간 이전에 시초가 단타 안내를 좀 드렸는데, 어제죠. 코아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코아스가 어떻게 됐나요? 상한가에 갔는데 시가가 17%로 시작해서 고가가 29%, 상한가로 바로 직행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봉을 좀 확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1분봉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체결될 수 있는 시간이 1분 동안은 최소 머물렀다라는 게 확인이 되시죠. 우리가 시초가에 여기서 주문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빠지는 게 조금 무서웠을 수도 있는데, 아래 꼬리 달면서 말아 올렸고 2분에 걸쳐서 바로 상한가에 가는 게 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중간에 VI 한번 발동하고 VI 풀리자마자 여기 갭이 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쭉 상한가로 이어졌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왜 거래량을 좀 꺼놨네요. 이렇게 우리가 시초가 대비하면 얼마 정도 수익인가요? 17%에서 시작해서 30%까지 갔으니까 대략적으로 13% 정도 수익이 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어제 같은 경우는 수익이 좀 잘 났는데 YC캠 한번 볼까요? YC캠 보시다시피 시초가에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급등한 후에 급락이 나왔는데, YC캠을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렸냐면은, 일단 코아스 말씀드린 대로 13% 수익 구간 상한가에 닫혀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신스틸 YC캠, 시초가 추천드린 YC캠이 9% 수익 구간입니다. 상승 VI가 발동했고 절반 매도하시고 절반 자율 대응하겠습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이후로 제가 YC캠 절반 수익 실현 후 폭포수 흘러내린다,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간 우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절반 물량 약수익으로 익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초가에서 잡고 나서 이렇게 흐르다가 한번 슈팅이 나오면은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5% 이상의 구간에서는 수익을 실현해야 된다, 제가 사인 나가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수익 실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순식간에 올라가서 VI가 걸렸죠. 그런 다음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매도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를 내가 만약에 1000만원을 사서, 이런 구간에서 1000만원을 사서 이게 1090만원이 됐어요. 9% 수익이 돼서 1090만원이 됐는데, 내가 여기서 절반이라도 챙겨놓지 않으면, 2분의 1 매도를 안 해놓으면 이게 다시 한번 떨어져서 1000만원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 뇌가 어떻게 인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90만원 손해봤다, 나 마이너스 90만원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가까스로 매도 버튼 눌러서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 해서 1000만원에 정리를 했다라고 해도 우리 뇌는 마이너스 90만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줬다 뺏는 게 가장 열받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뇌동매매를 하다가 계좌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깡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심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2분의 1을 매도를 해서 45만원 좀 챙겨 놓고 나머지 545만원을 들고 있는데, 이게 점점 내려와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은 우리가 본전에서 쿨하게 보내질 수 있다. 왜냐? 45만원 수익 실현했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좀 드리는 거고요. 영상이 좀 길어지게 돼서 제가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릴 건데, 위에 아까 보여드렸던 GST 같은 경우는 2% 손실 구간 발생해서 짧게 자르고 갔습니다. GST까지만 좀 볼까요? GST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구간에서 손절이 나갔냐면, 시초가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비리비리 되는 걸 보고 이탈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짧게 2%로 손절 대응했다, 마이너스 2%로 손절 대응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월 31일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진행이 됐냐면, 코아스 상한가까지 갔고 신스틸 7% 수익, YC캠은 11% 수익, 그리고 GST는 마이너스 2%로 손절, 이렇게 저희가 매매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요 대응방 통해서 제주반도체 안내도 꾸준히 나가고 있는데, 요 대응방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674-9671번으로 단타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입장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들어오시 마시고 미리 좀 들어오셔서 방도 좀 둘러보시고 수익 확인도 하고 계시면, 여기서 제가 제주반도체 관련한 사인도 드릴 거고, 그리고 시초가 종목도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셔서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만 시초가 매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 이렇게 2% 정도 손실인 구간 나와서 제가 손절 사인 드리는데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는 끝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죠. 좀 길어지게 돼서 10시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알람만 켜두면 어쨌든 핸드폰 계속 보고 있을 필요 없이 무슨 알람이 울리네, 손절이나 익절 하시면 되는데, 요거 사인 놓치셔가지고 일하면서 내가 중간에 너무 못 보는데 싶으신 분들은 시초가 매매는 그냥 건너뛰시고 나머지 스윙으로 가져가는 종목도 저희가 좀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제주반도체 사인도 드릴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왜냐면 우리가 계속 핸드폰을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핸드폰에 뭔가 주식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은 계속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실시간으로 차트 여러 개 띄워놓은 상태에서 종목들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기 때문에, 제 입장에선 여기다가 제가 판단한 내용을 적어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로 입장하셔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불려나가면서 복리로 쌓아 나가야지만이 지금 손실인 종목이 있어도 결국에 이거를 조금씩 손절하면서 이런 수익으로 메꿔야지만이 계좌가 복구가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넉놓고 그냥 이 손실 중인 종목이 올라갈 거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장 전에 입장하셔서 여기서 대응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좀 길어지게 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제주반도체 관련한 영상 계속적으로 찍어 올려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좋아요는 여러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